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맛집 주엘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중국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먼저 사극과 현대극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건데, 혹시나 이제 중국어 공부를 위해서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초급 분들은 현대물을 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릴게요. 사극은 옛날 말투가 나오다 보니까 말투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들으시면 개비의 주인공 김희신 씨 같은 말투로 중국인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극을 보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려요. 장문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자, 그럼 사극부터 먼저 추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바로 경연연 칭유인옌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현대의 기억을 가진 그 남자 주인공이 무공과 융독술을 익혀서 자신의 출생과 운명에 대한 그런 비밀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탄탄한 전개와 배우들의 연기력 덕분에 방영 3개월 만에 66억 뷰를 돌파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 10대 우수 드라마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와, 이 드라마는 제가 지금 1편인가까지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를 저희 친오빠가 그렇게 강력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볼만한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네요.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는 바로 랑야방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직접 봤어요. 유명한 배우 후거와 왕카이가 출연한 드라마입니다. 권력을 둘러싼 남자들의 이야기예요. 로맨스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으로 이제 매장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적염군의 임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염군의 장군 임수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 황제가 등극을 할 때 이 적염군이 큰 활약을 해요. 그렇지만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이제 배신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영모죄를 뒤집어 쓰고 7만 명의 적염군과 자기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복수심에 막 들끓 거 아니에요. 복수심에 들끓어서 이제 억울함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있겠죠.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절친이자 황제한테 미운 털이 박혔던 그런 정왕이라는 칠왕자 정왕을 왕위로 황제로 등극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 둘의 케미가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로맨스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런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로맨스물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극 중에 이제 예황이라는 분과의 그 인연이 사실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연기, 연출, 스토리 다 완벽했던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라마, 바로 삼생삼세 심리도화라는 드라마인데요. 삼생삼시 십리도화라는 드라마예요. 이게 1인 2역 드라마인데요. 이 1인 2역 역할을 조중우라는 배우가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보고 같은 인물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누가 더 잘생겼네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인 2역 배우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제 세 번의 세 개의 세계를 이어가며 단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보다 보면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잘생겨 보이는 너무 잘생겨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도 주인공인데, 여자 주인공의 그 조카 있잖아요. 조카 백봉구와 그녀가 사랑했던 동아제구 둘의 러브스토리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를 그린 삼생삼세 심리도화의 2탄 삼생삼세 침상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까지도 그린 드라마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직 그 드라마는 제가 보지 못했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봐야겠어요. 네 번째 드라마는 바로 쌍미천천진루샹이라는 향밀침침 신여상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삼생삼세와 굉장히 유사한 힘을 받았던 게, 이제 이 드라마도 세 번의 윤회에 걸친 지독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2화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던 꽃의 신이 자신의 딸은 이제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딸한테 운단을 먹어요. 절정단이라고 해서 운단을 먹이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천계, 인간계, 마계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 드라마가 63부작이에요.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중간에 하차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고구마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고구마 부분만 지나간다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하네요. 특히 이제 마계에서 남자 주인공의 그 매력이 뿜뿜 매력이 포텐 터진다고 해요. 마계에서. 그래서 너무나도 기대되는 드라마입니다. 다섯 번째 드라마는 보복영신
푸푸 징신이라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이제 한국에서도 리메이크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죠. 제가 그래서 다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스킵할까 했지만 제 인생 드라마인 만큼 꼭 넣고 싶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여주인공 류시시 양과 남주인공 이제 오기룡 씨가 16살의 나이 차이 극복하고 실제로 결혼에 골인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 2019년에는 등남까지 했다고 하네요. 근데 정말 이 작품은 원작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저는 총 한 9번 정도 재탕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변발에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 드라마입니다. 그 부분을 극복하면 여러분들도 빠질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는 현대 여성인 장효가 청나라 시대로 건너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청나라 강희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의 아들들, 황자, 16황자들의 왕위 쟁탈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인물 심리 묘사를 어찌나 잘해놨는지 중국 드라마 저는 보면서 진짜 중국 드라마 클래스가 이 정도였나 싶었어요. 저는 이 드라마에 꽂혀서 중국어 공부를 했었고 폭풍 우열을 하면서 봤던 드라마이자 결과적으로 중국어 실력에 가장 큰 효과를 봤던 드라마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드라마 공부법 올리면서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6번째는 장안 12시진이라는 드라마예요. 장안 12时辰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이 드라마는 저희 친오빠가 정말 추천했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잠깐 컨인정할게요. 이 이야기는 당나라의 치안 담당자 정한사의 사승 이필이 정보 하나를 입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정보냐? 바로 돌궐족이 당나라 수도 장안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정보였어요. 근데 이 장안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형수 장소경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이유는 그가 인사와 지리에 빠삭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사형수다 보니까 그를 특별 사면해가지고 12시간 이내에 장안을 구해내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았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현대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현대물 드라마 추천 첫 번째 드라마는 바로 애정공우 아이칭공의라는 드라마입니다. 시즌 5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시즌 5라는 얘기는 당연히 1, 2, 3, 4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 드라마는 이제 중국판 프렌즈라는 이름을 얻을 만큼 보통 이제 대사들이 실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대사들이라고 해요. 중국어 공부할 때 정말 좋다는 드라마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청춘 남녀가 같이 살면서 겪는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제가 시즌 5를 보니까 중간중간에 에피소드 부분은 핸드폰으로 이제 클릭을 하면 보다가 이제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본인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드라마,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드라마 치아문 단적 소미오 致我们单纯的小美好라는 드라마입니다. 풋풋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등학생들의 연애를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공부 잘하고 잘생긴 남자 주인공을 처음에 여자 주인공이 혼자 좋아하다가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츤데레 남자와 귀여운 여주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이기도 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장난스러운 키스라는 드라마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 가볍고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2편으로 뺨은 난난적 소시광, 致我们暖暖的小时光이라는 드라마로 2탄이 나왔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대학생들의 연애를 그리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현대극 세 번째 드라마는 바로 대학시예입니다. 大约是爱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도 정말 가볍게 볼 수 있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18살 때 이제 남자 주인공이 집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심한 결벽증을 알아요. 그래서 타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신체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에 붉은 반점이 막 일어나고 막 이래요. 당연히 연애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인 거예요. 진짜 너무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드라마인데요. 이런 남주가 미대생인 여주를 만나면서 그 병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편하게 집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여포 리에후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올해 방영되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보려고 킵해두고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드라마는 유명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드라마예요. 공안부가 2014년부터 시작된 국가작전을 실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해외 도피적인 경제사범을 국경을 넘나들면서 추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은 드라마예요. 어쨌든 이렇게 10번째, 이렇게 마지막 현대극까지 저의 드라마 추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소통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이제 다른 더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